참 이렇게 짚어볼 얘기가 많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집권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물었습니다. 청문회하는 날 오히려 그 부인을 전격 기소하죠. 당시 윤석열 총장은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실제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막 들어가죠. 대통령을 호구로 본 겁니다. 집권 여당 공식 의견은 아니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권의 비례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물었는데, 이 의미를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이제 바로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튿날 저런 주장을 하시고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180석이라는, 물론 이제 이게 아직까지 합당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7석을 가진 이제 더불어시민당.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당규에 5월 18일 날 일단 당을 해산해서 각자 가기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사실상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총장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개헌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이걸 지금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그러면 표를 윤석열 총장 몰아내라고 이번에 이렇게 여당에다가 압승을 몰아줬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들, 이 경제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잘 극복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했던 윤석열 총장 사퇴의 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붙일 태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법치를 정말 훼손하는 일입니다. 총장은요,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총장을 어떤 국회에 들어가서 흔들겠다. 물론 이번에 보니까 조국 수호라든지 윤석열 총장 퇴진을 그동안 했던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라는 분이 이걸 총선 이튿날 이야기한다는 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좀 경고성 이야기를 했긴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비례당 대표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위원장이나 이해찬 대표는 계속 지금 겸손 모드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국민들의 어떤 비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어찌됐든 그 비례당 대표의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도 술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쎄요, 권력 선거 수사는 계속될 거고 진정 여권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묻고 싶다, 이런 전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께서는 검찰이 이렇게 자기들 편을 조사를 안 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습니까? 우리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 준사법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우리 법제도 다 하고 있는데, 자기네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무조건 물러나라. 그런 결국에는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붕괴하자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리 그것이 비례정당이긴 하지만 대표라는 분이 저런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압박할 만한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한 것도 앞으로의 압박 수위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경찰이 갖는 고유와 이석권만 갖고 수사권을 수사기관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저희 동료분들과 다 같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 그리고 끝내 더 큰 하나가 되는 정치. 최 교수님, 예. 법여권에서는 지금 선거사범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아니 식물총장이 무슨 수사를 하냐,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그런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물총장은 무슨 식물총장입니까? 총장은 총장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김남국 당선인이나 김용민, 황운하 당선인, 그리고 최강욱 당선인까지 이런 분들이 마치 지금 아까 우희종 대표죠. 그분의 말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걸 같이 연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도 그걸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웅 검사도 제가 볼 때 이제 당선인도 일정 부분 저는 검찰 개혁 동의할 거라고 봐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뭐 충돌은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는 좀 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자꾸 이거를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연결시키는 건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총장은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본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또 검찰총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번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의견을 모아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검찰 개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지금 여의도에 이제 당선인들의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 있자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낙선을 하긴 했지만 일단 현직 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총선에 이겼다고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정경심 교수 재판 이게 무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구성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되게 되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을 하고 싶은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그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법에 바뀐 법에 따라서 이 검찰의 어떤 권한과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힘을 가진 몇몇 사람이 당신 물러나라, 당신은 이제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번 총선이 영원히 그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4년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4년 임기 2년 뒤에는 대통령을 뽑는 또 다른 전국 이 국민의 그 민의를 확인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나 이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당내 이견은 아마 좀 수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선거 중립을 강조했던 윤 총장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한편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2달 전입니다. 정태 변호사님. 예. 결국은 그런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압박과 윤 총장도 사실 장모 수사권으로는 꽤 위축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앞으로의 수사 그래도 내가 할 길 간다라는 원칙을 지킬 겁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심지가 얼마나 굳으냐 이제 달렸긴 하겠지만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검사들이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활인이거든요. 김웅의 검사 대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자꾸 압박이 들어오면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나가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해나가겠다면 되는 것인데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튿날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외친 야당 비례대표의 말 논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초부터 뉴스 서두부터 총선 이슈 쭉 짚어봤는데요.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씩 보실까요? 김의겸 전 대변인 입성위에서 1번이 사퇴하라고 1번은 여성 우대라는 약속은 어쩌고 예.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을 북한엔 입 닫고 탈북자라고 조롱하다니. 그런데 반면 또 북에서는 고위 외교관으로 호의호식, 남에서는 또 국회의원으로 호의호식. 예. 황교안이든 홍준표든 중도표 못 끌어온다. 판 뒤집는 젊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 마지막 볼까요?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혁신보수 도대체 누가 있냐? 이름 한번 대봐라. 질문은 아니시겠죠? 어쨌든 뭐 그만큼 혁신하라는 게 뭐 미래통합당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총선 이슈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